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도 촉 좋은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결국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이탈리아 리그의 나폴리가 우승을 확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어린이날이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5월 5일 새벽에 우디네세와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비기면서 잔여 경기 결과 관계없이 라치오든 뭐 밀란이든 이런 팀들이 뭐 다 이기고 나폴리가 다 져도 나폴리가 우승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면서 우승 잔치를 벌였고 트로피는 이제 시즌 마지막 때 수여가 되기 때문에 트로피는 아직 못 들었고요. 이제 어제였어요. 이제 나폴리가 홈에서 피오렌티나와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 우디네세 원정에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파티를 못 했잖아요. 선수들이 좋아하긴 했지만 이제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는 뭐 공식 행사도 하고 뭐 레이저 쇼도 하고 선수들이 이제 트로피는 없지만 세레모니도 하고 뭐 축제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상 나폴리는 이제 올 시즌이 뭐 끝났다. 경기는 남아 있지만 우승으로 이제 마무리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말 오랜만에 우승이라 그런지 끝에 한 두 팀 뭐 이렇게 우승 확정한다 이게 나왔을 때는 뭐 아주 강팀이랑 붙지는 않은 것 같은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예, 아무래도 심적인 부담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강등권에 있던 살레르니타나와의 홈 경기에서 먼저 그 우디네세와 경기를 하기 전에 이겼다면 확정할 수 있었는데 그 경기를 비겼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놓쳤고 또 우디네세전도 비기기만 해도 우승할 수 있었는데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다가 질 뻔하다가 겨우 이제 비겼거든요. 그만큼이나 쉽지 않은 좀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나폴리가 뭐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33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이게 또 세 번째 우승이고 또 흥미로운 게 3위 계속 연결이 되는데 김민재 선수 또 3번이잖아요. 이게 좀 많이 이제 재밌는 우연히 펼쳐졌다고 하는데 나폴리가 이제 마라도나가 최전성기일 때 딱 2번 우승한 게 유일한 우승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나폴리가 세 번째 우승을 한 건데 이탈리아 축구가 북부와 남부의 이제 대결 구도잖아요. 북부에 뭐 밀라노 그리고 뭐 이제 밀라노를 중심으로 뭐 토리노 뭐 이런 그 지역들이 유벤투스, AC 밀란, 인터 밀란 이런 팀들이 이제 사실 부유해요. 지역적으로 부유하고 남부는 뭐 로마 뭐 이런 팀들 뭐 나폴리 뭐 이런 지역들 역사적 요소가 깊지만 경제적으로는 발달하지 못한 그 지역들이다 보니까 정서적인 갈등도 있고 지역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남부 지역 팀이 우승한 게 2001년에 AS 로마가 우승한 이후 22년 만이라고 해요. 남부도요. 나폴리 자체도 33년 만이지만 남부 지역이 그만큼 좀 열악하고 또 무시를 받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나폴리의 우승이 이탈리아 국가 전체의 화제가 된 것은 그만큼 좀 이제 남부 팀들이 고전해왔던 역사를 바꿨다. 그 중심에 또 김민재 선수가 있다라는 거죠. 도시 전체가 난리 났겠네요. 그냥. 뭐 시장도 오고 도시의 유명 인사, 가수, 뭐 극작가, 뭐 수많은 나폴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뭐 3번, 33번, 33년 하면서 막 하는데 역시 우리에게 1등 공신은 우승 1등 공신은 김민재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뿐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그래요.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같은 경우에는 시즌 평점, 즉 우승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물론 이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스트라이커, 축구는 그래도 골을 넣어야 되니까 이 오시멘에게 9.5점을 줬고 또 윙포워드, 뭐 마라도나의 제리미로까지 좀 불리고 있는 크바라첼리아에게 9.5점 줬고 김민재에게 9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3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줬죠. 그리고 뭐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라는 또 다른 뭐 이탈리아의 스포츠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3명 다 10점 주면서 최고의 평가를 했는데 무엇보다 이탈리아 대표 수비수 출신으로 말디니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코스타 쿠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 우승은 김민재 없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는 등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나폴리에서 세 손가락에 드는 이 우승의 주역 중에 3명 안에 드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축구 관심 있게 된 게 이제 또 한 기자님이랑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김민재 선수는 뭐 잘하는 선수하고 잘하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이런 선수인 줄 알았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먼저 김민재 선수 갈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잘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안 했다면서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민재 선수가 유럽에 와서 뛴 게 이제 2년째예요. 즉 이제 경력이 짧아요. 그 전까지 솔직히 중국에서 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터키의 페네르바체에 가기 전까지 중국에서 뛰었고 뭐 전북 현대에서 뛰었었고 뭐 또 한국의 실업리그에서 뛰었었던 선수가 잘할까라고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에 있을 때도 이 선수가 뛰어나다라는 그 평가들이 워낙 많았어요. 유럽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근데 구단들은 막상
돈을 써야 되는 그 디렉터들은 예.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도 중국에서 뛰는 선수 아니냐. 예. 돈 크게 못 쓰겠다. 그래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무리뉴 감독이 화상 통화를 3번이나 할 정도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고 싶었는데 예. 그 토트넘의 회장이 아니 중국에서 뛰는 선수한테 무슨 그렇게 큰 돈을 써라고 해서 다른 선수를 영입을 하고 뭐 그런 예.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낮았었어요. 그러나 이 기대감을 뛰어넘는 최고의 활약, 즉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됐지만 지금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시즌 최우수 수비수상을 김민재가 받을 것이다. 거의 뭐 정설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니까 뭐 엄청난 활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예. 나폴리에서 8년 동안 뛰었던 나폴리의 주장이자 이탈리아 최우수 수비수 선수상을 받았던 쿨리발리가 예. 첼시로 가면서 이제 대체자를 영입한 거거든요. 근데 첼시로 갈 때 쿨리발리는 말씀드린 대로 나폴리에서 8년을 뛰면서 예. 거의 이탈리아 리그에서 10년 가까이 최고의 평가를 받은 선수예요. 그리고 예. 첼시가 데려간 것 자체가 예. 뛰어난 선수란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김민재 선수 특히 뭐 터키에서 잘하긴 했어도 예. 사실 터키도 유럽 리그에서 주류는 아니고 예. 또 페네르바체가 강팀이라고 해도 터키 리그에서 우승을 그렇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뭐 좋은 성과를 내던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팀에서 왔기 때문에 뭐 쿨리발리 반만 해줘도 성공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예. 평가는 뭐냐? 쿨리발리보다 낫다. 이 얘기를 이탈리아의 레전드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도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소문까지 있어요. 첼시가 쿨리발리를 영입했는데 쿨리발리를 정리하고 김민재를 사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김민재 선수가 지금은 정말 유럽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렇고 전에만 예. 좀 축구를 좋아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말 있었잖아요. 이탈리아 축구는 빗장 수비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를 잘하는 그런 어떤 나라. 그러면은 그 나라일수록 이렇게 수비 잘하는 선수들 많을 텐데 한국에서 아시아의 선수 수비수 좀 이렇게 많이 의구심 가지면 안 돼 좀 그렇죠. 하네요.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태권도로 예를 들면 예. 우리가 태권도 종족이고 잘 잘하는데 약간 좀 변방에 있던 그 뭐 태권도의 뭐 그 나라에 하는 나라에서 예. 한국에 누가 이제 진출을 했다. 그럼 잘할 거라고 뭐 좀 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최고를 할 줄은 몰랐다. 뭐 이렇게 좀 예.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겠느냐. 예. 오히려 한국 선수들보다 더 태권도를 잘하는 다른 나라 선수가 왔다. 예. 예. 나폴리가 예상보다 또 빨리 일찍 뭐 우승을 한 거죠. 그럼 그렇죠. 남아 있는 경기가 좀 있을 텐데 그런데 벌써부터 김민재 선수 이거 뭐 이적 어디 하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뭐 이전에 저희가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김민재 선수가 참 영리하게 나폴리와 계약을 한 게 자기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뛰어난 선수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나폴리가 또 그런 면에서 악명이 높아요. 잘하는 선수를 잘 안 내보내주는 팀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15일 2주 동안 4,8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시하는 팀. 이게 바이아웃 금액이라고 해요. 예. 계약 해지 조항. 예. 그걸 제시하는 팀이 이제 나오면 무조건 보내주는 협상을 맺었는데 물론 예. 이 조항이 팀에 따른 뭐 가변적 옵션이 있다.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이면 얼마를 더 내야 되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는 나폴리가 뭐 어떤 입장을 보이든 말든 예. 조건만 맞으면 김민재 선수가 원하는 팀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워낙 잘했잖아요. 예. 나폴리도 우승을 했고 역사적인. 당연히 유럽의 많은 팀들이 김민재 선수를 이제 원하고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6천만 유로를 준비했다. 제가 4,800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챔스에 나가는 팀, 뭐 수익이 높은 팀은 추가금을 내야 된다고 해요. 예. 그런 거까지 포함했을 때도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뭐 맨체스터 시티, 뉴캐슬 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서 예. 자금도 좀 탄탄한 팀들이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나폴리가 지금 한국 투어로 오잖아요. 예. 근데 보통 투어를 7월에 와요. 왜냐하면 6월은 휴가를 가고 8월에 시즌이 개막하니까 7월 달에 전지훈련도 하고 투어도 가는데 예. 나폴리가 6월 첫 주에 오기로 했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 7월 달에 예. 김민재 선수가 이적할 수가 있으니 미리 와서 한국에서 돈을 벌고 가겠다. 한국에서 예. 계약을 해야겠다. 한국에서 돈을 벌고 가겠다. 그 저기 김민재 선수만 이렇게 뭐 다른 팀에 이적을 시키더라도 나폴리에서 또 큰 돈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쨌든 그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뭐 4,800만이든 6천만이든 7천만이든 뭐 엄청난 금액이고 그 돈으로 이제 나폴리도 새로운 수비수를 찾고 있다라는 소문들도 나오고 있고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김민재 선수도 나폴리에서 워낙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 1년 더 남고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뭐 좋은 조건이 온다면 충분히 이번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김민재 선수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폴리 우리나라로 또 난리 나겠네요. 또, 예. 예.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잘했다고요? 또. 야, 이게 좀 재밌는 게 예. 김민재 선수도 수비를 잘하지만 네. 공격까지 잘하고 빠른 스피드를 보이면서 화제가 됐는데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제 4연속 무승을 끊고 1대 0으로 이겼거든요. 예. 무실점으로 이겼는데 예. 이 경기에서는 이제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이 4-4-2 포메이션을 꺼냈어요. 그러면서 수비를 좀 안정화시키고 투톱에 히샬리송하고 케인을 놨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에 배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보조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좀 잘하는 것 중에 좀 아쉬운 게 이제 헤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우리가 코너킥 공격을 할 때 그 끊기면 수비를 빨리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빠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뒤에 좀 내려와 있었는데 그때 상대 팀이 역습을 하면서 롱패스를 딱 보내서 공격수한테 이제 배달이 되기 직전에 손흥민 선수가 뛰어가서 머리로 딱 잘라내고 또 패스를 미리 차단하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하던 플레이가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예. 토트넘이 무려 9경기 연속 골을 실점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막았기 때문에 비록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유럽 현지에서 잘했다. 좋은 활약 펼쳤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실점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런 그렇죠. 예, 토트넘이 올 시즌에 너무 많은 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무너졌고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골을 넣어도 팀이 이길 수가 없었는데 수비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잘해줬다. 물론 이제 그랬기 때문에 힘드니까 골을 넣지는 못했어요. 예. 끝으로요. 지금 현재 그 EPL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지금 나오고 상황으로는 있습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유력합니다. 긴 기간 동안 아스널이 선두를 달려왔지만 예. 맞대결에서 패배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맨시티가 이 홀란 선수의 엄청난 득점력을 통해서 예. 아스널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승점 1점 앞서 있거든요. 예. 이변이 없는 한 맨체스터 시티가 연속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홀란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진짜? 뭐 이 잘츠부르크에서 황희찬 선수와 함께 뛰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알 거예요. 예. 서로 정말 친했거든요. 예. 괴물 같은 공격수인데 예. 190이 넘는 키에 엄청난 속도를 갖고 있고 뭐 무자비한 슈팅 능력을 갖고 있어요. 대포와 같은 슈팅을 갖고 예. 있고 이 선수를 뭐 메날두에 비교하는 메시 호날두에 비교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득점력은 그 정도예요.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35득점도 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호날두 메시는 근데 이제 경기 영향력이 돌파도 되고 패스도 되고 혼자 힘으로 골을 만들 수 있다면 예. 홀란드는 이제 마무리를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물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겠지만 예. 골은 그만큼 넣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홀란드의 시대가 온 겁니까? 시대는 온 것 같아요. 홀란드는 워낙에 골을 잘 넣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음바페 홀란드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기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